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찢어진 사진 한 장. 서울 근교의 한 농촌 마을. 박씨 가족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사꾼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농지가 20억이나 가치를 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그 돈이 50년 형제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줄도 말이죠. 설날 오후 부모님 댁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고기를 구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남 준호는 58세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아파트 3채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둘째 민수는 55세로 자영업을 하며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느라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지연은 50세, 교사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전세금을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이 약속이 1년도 못 가 깨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운명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오빠, 아버지 쓰러지셨어. 심장마비야. 병원 응급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언제 또 이럴지 모릅니다.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중얼거리세요. 유언장, 서둘러야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세 남매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바로 준호야, 내 통장 비밀번호는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죠. 그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기 시작하자 세 남매는 각자 아버지를 독대하려는 은밀한 시도를 했습니다. 지연은 밤늦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일 병원 다니는 거 알죠? 오빠들은 한 번도. 준호는 고급 한방보약을 들고 와서 계산된 효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노후 준비 다 해드릴게요. 민수는 절실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치료비가 농지만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지연에게만 귓속말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써놨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 대화를 문틈으로 엿듣게 된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형제들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겨울,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사이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억짜리 땅이래.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까?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저희에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5억 가치의 농지는 민수에게, 5억 가치의 주택은 지연에게, 그리고 현금 3천만 원은 준호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장남인데 고작 3천만 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사실 아버지가 작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형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준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꼬셨구나. 치매 걸린 틈 타서. 지연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습니다. 준호가 유언장을 찢으려 하자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6개월 후 형제들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민수와 지연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정신감 정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었습니다. 지연이 매일 병원에 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민수가 아버지께 돈 얘기를 하는 통화 녹음, 그리고 의료진의 증언까지 환자가 정신이 맑을 때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준호의 부인은 시댁과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고 민수의 아내도 명절도 따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오빠들 얼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여보,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라고 했을 텐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후 지연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새 자식에게, 준호야, 내가 이미 성공했지만 교만해지는 게 걱정이다. 민수야, 내 아들 치료비 걱정 마라. 농지 수익으로 충분할 거다. 지연아, 남편 사업 망한 거 알고 있다. 집이라도 있어야 애들 키우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유언장 때문에 싸운다면 차라리 다 팔아서 나눠 가져라.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10억을 손실하여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들은 실제로는 완치 가능한 상태였고, 지연의 남편 사업도 이미 회복되어 전세금도 되찾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너희 모두 거짓말쟁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연은 고민 끝에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건 말이 안 돼. 민수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도 욕심이 났어. 미안해. 지연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실망시켰을까. 마지막 대결의 장소는 아버지의 산소 앞이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어. 2심에서 뒤집힐 거야.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 그럼 정말 끝이야. 우린 남남이 되는 거야. 지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다 팔아버리자. 아버지 말씀대로.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준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50년 넘게 쌓아온 형제애가 비 한 방울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법정 다툼은 결국 민수와 지연의 승리로 끝났지만 가족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있던 그를 찾아온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지연의 말에 준호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우리 다 그랬어. 아버지가 진짜 원한 건 이게 아니었을 텐데. 민수도 합류했고 새 남매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땅을 팔아서 3등분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는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더욱 개발이 진행되어 땅값이 30억으로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 10억씩을 나누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경제적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10주기 제사상 앞에는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준호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왜 그때 싸웠어요? 민수의 아들이 답했습니다. 어른들도 때로는 실수를 해. 지연의 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해했잖아. 지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실수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었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는 새남매와 그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설날 마당에서처럼 말입니다. 상속이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